안녕하세요. 세미컨덕터 스쿨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우리가 엑셀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시스톨릭 어레이의 데이터 흐름을 실제 하드웨어 설계 언어인 시스템 베릴로그로 완벽하게 매핑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추상적인 수학 연산이 어떻게 물리적인 실리콘 게이트 레벨로 변환되는지 그 과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오늘 다룰 코드의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실제 사이파10 이미지 인식 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MPU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시면 배열 크기 파라미터가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3x3 배열을 32x32 이상의 규모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하드웨어 구조 역시 우리가 엑셀에서 확인했던 규칙적인 흐름에 따라 오차 없이 동작함을 이번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실습의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아웃풋 스테이셔너리 구조의 이해. 둘째, 대각선 파도처럼 밀려오는 스크린과 웨이브 프론트 연상 파. 셋째, 7사이클 동안의 연산 상태 추적.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엑셀의 골든 데이터와 100%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셀프 검증입니다.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이론 강의 시청과 엑셀 실습은 필수입니다. 스텝 1으로 레벨 5 이론 개념 강의 영상을 먼저 보고 스텝 2로 다운로드한 랩집 파일 안에 있는 컨셉 엑셀 시스톨릭 폴더에 시스톨릭 매트릭스 엑셀 파일을 열어 27 스텝 누산을 직접 따라가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랩은 보드 없이 비바도 시뮬레이터만으로 진행되므로 제공된 GitHub 링크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는 파트나 보드와 무관하게 시뮬레이션으로 동작을 검증하고 실보드 실장은 향후 단계에서 다룹니다.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핵심 이론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계할 아키텍처는 아웃풋 스테이셔너리, 즉 OS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연산된 부분 앞 C가 각 프로세싱 엘리먼트, 즉 P 내부에 고정되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입력 데이터 A와 가중치 B는 배열을 가로질러 지속적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던 두 데이터가 특정 PE에서 교차하는 시점에 곱셈 연산이 수행되며 그 결과가 해당 PE의 누적기에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구글의 TPU는 가중치를 고정하는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시스톨릭 어레이의 가장 기본 형태인 OS 방식의 구현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OS 구조를 활용하면 일반적인 CPU가 순차적으로 27단계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행렬곱 연산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9개의 PE를 동시에 가동하는 파이프라인 방식을 적용하여 전체 연산을 7사이클 만에 완료하게 되며 이는 약 3.9배의 처리 속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연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 A는 왼쪽에서 데이터 B는 위쪽에서 계단식으로 유입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두 데이터가 각 PE에서 교차하는 시점에 맞추어 곱셈이 수행되고 그 결과가 해당 위치에 지속적으로 누적됩니다. 이제 전체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모듈인 시스톨릭 어레이 OS의 구조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왼쪽에서 입력 데이터 A가 각 행을 따라 스트리밍 형태로 유입되고 위쪽에서는 가중치 B가 각 열을 따라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가중치 입력을 구조도 상단에 배치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데이터 흐름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데이터가 만나는 교차점에는 총 9개의 프로세싱 엘리먼트, 즉 PE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곱셈과 누적 연산이 동시에 수행되며 최종 계산 결과는 구조도 C 매트릭스 형태로 출력됩니다. 이제 개별 PE의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자 구조의 교차점마다 배치된 이 작은 연산기가 바로 PE이며 그 내부에는 곱셈기와 누산기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력된 데이터 AIN과 B는 다음 클록에 이웃한 PE로 전달되기 위해 한 사이클 지연 레지스터를 통과합니다. 이 과정을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연산기 내부에서는 두 입력값을 곱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누산기 레지스터에 지속적으로 더해 나가는 과정이 병렬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핵심은 맥,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트 연산의 부호 처리입니다. 이미지 픽셀인 언사인드 데이터 A와 음수를 포함하는 사인드 가중치 B를 곱할 때 데이터가 깨지지 않도록 A를 9비트로 확장하여 사인드 캐스팅을 수행합니다. 매 사이클 이 곱을 누적기에 더해 나가는 것이 맥의 본질이며 실무 RTL 설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 코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PE 모듈 9개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베릴로그의 제너레이트 루프를 활용하면 PE 구조를 9번 복제함과 동시에 가로축 배선망과 세로축 배선망을 통해 2차원 격자 형태의 연결을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각 PE에서 곱셈 연산에 사용된 데이터 A와 데이터 B는
다음 클록 주기에 각각 오른쪽과 아래쪽에 이웃 P로 전달되며 그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되어 연속적인 연산이 수행됩니다. 데이터를 동시에 주입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지연시켜 투입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특정 P 위치에서 데이터 A와 데이터 B가 정확한 시점에 교차하도록 연산 타이밍을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시차 주입 방식을 통해 데이터는 인접한 P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며 결과적으로 전체 배열 내에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되는 연산의 웨이브 프론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테스트 벤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계단식 데이터 주입은 시간 변수 t가 행 인덱스 i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문을 통해 구현됩니다. 이는 0번 행의 데이터가 0사이클에, 1번 행은 1사이클에, 그리고 2번 행은 2사이클의 배열 진입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에 강조된 영역을 대각선 방향으로 따라가 보면 데이터가 시간차를 두고 비스듬하게 유입되는 계단 형태의 패턴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스큐잉의 결과로 배열 내의 각 P는 고유한 연산 활성화 시점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치 인덱스가 i와 j인 P는 시간 변수 t가 i 더하기 j가 되는 시점에 정확히 연산을 시작합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된 대각선 방향의 P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연산 파면이 마치 파도처럼 배열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웨이브 프론트 현상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벤치를 실행하여 전체 시뮬레이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드웨어 내부의 불안정한 논리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리셋 신호를 인가하여 시스템을 초기화합니다. 이후의 자동 검증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스큐 주입 단계로 입력 행렬 데이터를 앞서 살펴본 타이밍 조건에 맞추어 계단식으로 배열에 주입합니다. 둘째는 사이클 관찰 단계입니다. 총 12사이클 동안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각 프로세싱 엘리먼트의 동작 상태와 하드웨어 활용률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8번째 사이클에서 수행되는 골든 비교 단계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골든 레퍼런스는 우리가 엑셀을 통해 사전에 계산해둔 정답 행렬을 의미합니다. 하드웨어가 연산해낸 최종 결과가 이 정답 행렬과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전수 비교함으로써 설계된 구조의 정확성을 자동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이어서 시뮬레이션 콘솔 로그와 이론적 모델을 대조하는 단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엑셀을 통해 추적했던 27단계의 누상 과정 중간값들이 시스템 베릴로그 시뮬레이션의 콘솔 로그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엑셀표의 C열 최종값인 30, 24, 18부터 138, 114, 90까지의 원소들은 오른쪽 시뮬레이션 결과로 산출된 PEC 매트릭스의 데이터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수학적 알고리즘 모델링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설계된 데이터 흐름이 실제 하드웨어 논리 회로의 클록 주기별 동작으로 고스란히 재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콘솔 창에 출력된 사이클 단위의 활용률 리포트와 엑셀의 연산 단계를 하나씩 대조해 보시면서 파이프라인의 효율성과 하드웨어 결정론적 동작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사이클별 내부 동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각 자료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곱셈과 누적 연산을 수행 중인 상태를 의미하며 보라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연산이 모두 완료되어 최종값이 고정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간 변수 t가 1인 필 단계, 즉 파이프라인에 데이터가 유입되는 초기 시점에서는 반대각선 방향으로 배열된 3개의 P만 동작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PE00의 누적기에는 20일이 저장되며 PE01은 8, 그리고 PE10는 36을 누적하게 됩니다. 아직 입력 데이터가 우측 하단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P들은 유효한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대기하며 이 시점에서의 전체 하드웨어 활용률은 33.3%를 기록합니다. 시간 변수 t가 3인 피크 단계에 도달하면 9개의 P 중 7개의 P가 동시에 동작하며 하드웨어 활용률은 77.8%에 이르게 됩니다. 구조도의 왼쪽에서는 데이터 A의 행위, 위쪽에서는 가중치 B의 열이 계단식으로 주입되면서 각 P가 예정된 시점에 정확히 활성화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연산을 시작했던 PE00는 이미 최종 연산값인 30을 확정하고 연산 완료 상태를 나타내는 보라색으로 전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변수 t가 6인 드레인 단계에 이르면 전체 9개 중 8개의 P가 이미 연산을 마치고 연산 완료를 의미하는 보라색 상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대열의 우측 하단 끝에 위치한 마지막 PE2가 90이라는 값을 최종적으로 완성함과 동시에 전체 연산이 종료됩니다. 결과적으로 파이프라인에 데이터가 처음 유입되는 T0 시점부터
배열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T6 시점까지 총 7사이클 만에 모든 병렬 컴퓨팅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때 각 PE의 누상기에는 해당 위치에 매핑된 행렬 곱의 최종 결과가 확정되어 남아있게 됩니다. 7사이클에 걸친 전체 연산 과정을 연속적인 필름 스트립 형태로 구성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산 중인 상태를 나타내는 노란색 활성 영역이 배열의 좌측 상단에서 시작하여 우측 하단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리며 이동합니다. 마치 파도처럼 전파되는 이러한 웨이브 프론트의 이동 양상을 전체 파이프라인 흐름을 통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활용률 변화 곡선을 함께 확인하시면 연산 초기인 11.1%에서 출발하여 중앙 시점인 시간 변수 T3에서 77.8%로 최대치에 도달한 후 연산이 마무리되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산 모양의 궤적을 그리게 됨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디바도 시뮬레이터의 파형창을 통해 하드웨어 내부 신호의 시간적 변화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A 호리전탈인 신호와 B 버티컬인 신호를 확인하면 앞서 살펴본 계단식 스큐 데이터가 매 클록 주기의 상승 해지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배열에 주입되는 양상을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PEC 매트릭스 신호의 변화를 살펴보면 각 프로세싱 엘리먼트 내부에서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누상 결과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갱신여되고 최종값으로 수렴해 가는지 클록 단위로 매핑하여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검증을 위해 모니터링하는 누적 활성 PE수 신호의 궤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이 진행되는 7사이클 동안 이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여 종료 시점에는 정확히 27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3x3 행렬, 곱 처리에 필요한 총 27번의 유효한 곱셉셋 및 누적 연산이 하드웨어 파이프라인 내에서 단 하나의 유유 손실이나 누락 없이 완벽하게 수행되었음을 교차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토탈 에러 신호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엑셀에서 가져온 정답 행렬 골든시와 하드웨어가 도출한 행렬 PEC 매트릭스를 비교한 결과 단 하나의 에러도 없는 0을 가리킵니다. 9개 원소가 모두 일치하는 100% 비트 트루 검증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형의 검증 신호와 설계 파라미터를 함께 확인합니다. 토탈 에러 0, 토탈 베리파이드 9, 그리고 C 위드스 32비트로 오버플로를 방지합니다. 특히 어레이 사이즈 파라미터 한 줄만 바꾸면 배열이 16 곱하기 16, 32 곱하기 32로 그대로 확장됩니다. 전체적인 성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메인 메모리 기반의 구조에서 순차적으로 27단계에 걸쳐 처리해야 하는 연산량을 시스톨릭 어레이 아키텍처는 단 7사이클 만에 완료합니다. 이는 연산 소요 시간을 약 3.9배 단축한 결과이며 전체 동작 구간 동안의 평균 하드웨어 활용률은 42.9%를 기록합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2차원 격자망을 따라 지연 없이 흐르고 각각의 PE가 교차하는 데이터를 알맞은 타이밍에 연산하여 부분합을 누적하는 병렬 파이프라인 방식은 대규모 연산 처리에 특화된 하드웨어 구조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성능 향상 요인입니다. 행렬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러한 병렬 처리 아키텍처의 성능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단일 코어의 검증은 넘어 이 아키텍처가 실제 MPU 시스템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인공지능 연산에서는 앞서 설계한 시스톨릭 어레이를 여러 개 결합하여 다중 코어 형태로 활용합니다.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입력 이미지 데이터를 4개의 코어에 동시에 브로드캐스팅하고 각 코어에는 세로선이나 가로선과 같은 서로 다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가중치를 개별적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쿼드 코어 구조를 적용하면 단 한 번의 데이터 주입만으로 4가지의 독립적인 이미지 특징을 병렬로 추출할 수 있어 전체 시스템의 처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클록 주기 내에서도 전체 시스템의 연산 처리량은 4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배열 크기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3x3 형태의 기본 코어를 대규모 인공지능 연산 처리를 위한 거대한 칩 수준으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데이터의 재사용성입니다. 연산 중간 결과를 외부 메모리로 되돌리지 않고 하드웨어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폰노이만 아키텍처의 고질적인 문제인 메모리 병목 현상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이점은 궁극적으로 MPU 시스템의 초고속 연산과 저전력 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검증한 이 3곱하기3 코어는 향후 진행될 레벨 8의 사이파10 실전 MPU 파이프라인 정중앙에 심어질 핵심 엔진입니다. 이미지 로더부터 컨볼루션, 맥스풀, FC의 시스톨릭, 아그맥스, 앙상블 결정까지 이어지며 특히 컨볼루션과 FCL이 시스톨릭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KCI 학술 논문으로 발표 검증된 실제 아키텍처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MPU 구조와 설계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참고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판한 AI MPU 시스템 디자인 with Python and Verilog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파이썬으로 MPU를 모델링하는 단계부터 베릴로그로 RTL을 설계하고 실제 FPGA에 구현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다루는 핸즈온 가이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PE 어레이는 오늘 배운 것과 같이 EUPE로 데이터가 한 칸씩 흘러가는 방식이 아니라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시스톨릭 데이터 흐름과는 다른 구조이니 두 방식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MPU 설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에 사용된 파이썬과 베릴로그 전체 소스 코드는 GitHub에 모두 공개되어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직접 코드를 실행하고 검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책은 아마존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자인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화면의 링크를 통해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소스 코드는 GitHub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레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